자, 35번.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이내 신고를 좀 하네요. 신고를 하는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인데, 경공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경공매 중에서는 이제 우리 압류재산만 신고 안 해도 되고, 나머지 아까 신탁공매 그런 거 있죠. 우리 배웠죠. 그거는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대출도 그래요. 대출도 법원 경매, 공매 중에서 압류재산만 대출이 좀 잘 나오고, 그거 말고 신탁공매는 대출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낙찰가를 일반 매매로 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고, 그거는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별도 그냥 일반 매매로 보는 겁니다. 이거 신탁공매 그런 쪽은. 여러 은행에 뭐 상가를 낙찰받았다 이런 거는 이제 신탁공매죠.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신고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압류 우리가 공매에서 받더라도 그거는 우리 압류재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36번. 이 다운계약서 가지고 이 벌금무산 많아요. 자, 1번 봅니다. 대전 유성구의 토지를 2억 5천에 거래를 했는데 양도세 탈루를 위해서 1억 8천으로 낮게 신고했다. 그럼 7천만 원 싸게 토지를 낙찰받고 저렇게 팔았는데 7천만 다운에 썼다. 2억 5천을 1억 8천 썼는데 실거래 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500만 원을 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한 7천만 원 토지 다운했는데 한 1,500씩 이 벌금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분양권을 대전에 3억 5천에 거래했으나 3억 1천으로 4천만 원 싸게 했는데 과태료 1,117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분양권을 4천만 원 다운가 썼는데 1,117만 원 매수자 부담이 됐다는. 좀 세다, 그죠? 분양권 좀 세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가, 업계약서. 2억 8천에 거래했는데 나중에 산 사람을 위해서 6억으로 산 거로 높게 신고했다. 이거는 각각 1,680만 원을 부과했다. 그거 괜찮네. 얼마 안 되네, 그죠? 그럼 6억에 파는 사람은 세금 별로 안 내겠네. 그죠? 업계약서는 조금 고하네. 다운보다는 업계약서는 조금 고하네. 자, 37번입니다. 37번. 1세대 2주택 비과세. 자, 제가 물어보니까요. 세무서장님 부인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물어보면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요, 다른 건 모릅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5년 신전에 그냥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아파트를 해운대 사요. 해운대에 5억조 샀습니다. 그리고 8억 됐어요. 2년 뒤에. 그럼 판단합니다. 그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말도 없다. 그래서 진도 반만 푼대요. 2년마다 이사해야 되니까. 그게 최고 절세래요. 다른 거 없대요. 대한민국에. 그런 좋은 절세가 있습니다. 사고 팔고 2년만 지나면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은 또 2년 거주 등기만 하는 게 또 2년 거주야였죠. 나오는데 그것도 윤석 정부에서 요번에 내년 5월 9일 파는 거는 막 거주 안 해도 된다. 그냥 시작을 막 일단은 해놨고 막 좋은 조건 주죠. 다주택자들. 왜냐하면 거주를 하라고 하니까 셋째 넷째 가는 사람들이 그 세입자 나가라. 또 지가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꾸 세입자가 전신안이 더 가중되니까 정부에서 3개 4개 막 팔 때 좋다. 막 거주 전입 조건 막 일단은 등기만 2년 지나고 하면은 봐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건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한 22가지 있다. 많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신규 주택으로, 자, 물어봅니다. 지금은 창원은 조정단지도 아무거나, 지금 전국에 다 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그거 맞죠? 그럼 하나 더 샀어. 아파트 가는데 내가 경매를 하고 나도 밖에 하나 낙찰받았겠어요. 그러면은 기존 가 있는 아파트를 몇 년에 팔아야 됩니까? 비과세가 나가면. 응? 3년이네. 그럼 요 아파트는 낙찰받은 건 몇 년 뒤에 지나면은 이제 비과세 됩니까? 2년 지나죠. 최소 2년. 그죠? 2년 지나면 됩니다. 다시요. 일시적 두주택 돼서 아파트를 가는데 하고 나도 경매를 받아본 게는 하나 받았어요. 예로. 근데 기존 아파트를 그럼 팔아야 되겠죠. 두 개가 따블 되니까.
하나를 파는데 1번 주택을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가는 거고 2번 주택은 2년 지나서 팔면 두 개 다 비과세를 간다. 그래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인사하면서 1년 반 만에 낙찰받은 거 팔았어. 세금이 5천만 나왔어. 또 찾아오다가 원장님한테 1번을 먼저 팔지 2번을 먼저 팔아 그런 소리 안 했지 않나 원장님이. 그런 게 세금에 5천만 원 물었다니. 2번을 먼저 파는 바람에. 알겠죠? 2년을 파는데 그거를 1번을 먼저 팔지 2번을 먼저 팔면 안 되죠? 그래갖고 뭐 단타를 팔았는데 세금 5천만 원 물었다고 남은 건 아무 소리 안 해요. 세금 내는 것만. 아, 이번 원장님이 선입선출법 얘기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나는 후입선출법이다. 후입선출법. 먼저 산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딱 일부만 얘기해주고 나는 후입선출법에서 너가 산 거를 팔아봤더니 세금이 나오더라는. 강의하면 똑바로 하래요. 나 알았다. 자, 앞으로는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을 지어 3년 이내 양도를 하고, 요게, 요 법보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장 가보세요. 요 보면 22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못 적었는데, 요 가보면은 비과세 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과세. 그럼 상속받았다, 그 다음에 결혼하다 보니까 두 주택이 됐다, 이런 거 있죠. 결혼하니까 이제 조그만 아파트 두 개, 신랑 아씨가 둘 다 아파트가 명이 있다가 결혼해봅니다. 또 상속받았어. 하나가 아닌데 아버지 주고 있어. 또 하나 받고 있어. 이러면 게 두 가지 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전 주택. 많이 배웠죠. 노후주택. 장기 있는 많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8번.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려고 하면은, 아까 배웠죠. 기본적으로 몇 년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3년 이내 팔면 됩니다. 기본 주택을 팔면 되고 두 개 다 비과세 하면 이 이제 조항이 복잡해요. 왜냐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놓으면서 거주 요건을 달았거든. 그 달았는데 지금 윤 정부에서는 그것도 좀 봐줄게. 빨리 좀 팔아라. 이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팔아라.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내용은 자 이렇습니다. 세무사 물어보니까요. 세무사가 적어도 굉장히 고민한대. 양손에 물어볼 때 10만 원 수준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 없으면 파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기에는 세금이 일어나서 양도소득세가 그러면 세무사 쫓아온다 안 온다? 옵니다. 당신이 공짜로 했나? 이 비과세를 하고 내가 팔았는데 팔은 게 세무서서 일어내라고 고지서 받았다. 못 잡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가 하나 있고 신랑도 하나 있고 애도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도시시장주택 이거 포기하고 아면을 받은 겁니다. 그 애가 별도로 있으면은 이 별 문제가 없는데 주소가 달라가지고 아니 도민가구 되는데 지주소에 있으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세가구죠. 그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신랑아씨 두 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팔아비는데 이게 또 빠진 건데 안 가면 또 촌에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상한 거 이런 게 빠져가지고 100% 딱 데이터를 줘야 정확하게 답을 주는데 70% 주고 그거 답을 준 게 틀린 겁니다. 그 자기도 다 그런 데 고민 많이 돼요. 그래서 팔 때는 도장딱 찍기 전에 미리 물어봐라. 세무사도 물어보고 요거 내가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부터 별 문제가 없는데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팔라 크면은 세금 얼마예요? 10만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팔아놨고 이제 나중에 온다고. 이전에 해놨고 나중에 세금 이제 신고를 어서 보면 세금이 팍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세무관계는 세무사한테 10만 주고 물어보고 좀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30번 넘어갑니다. 복잡한 데도 39번. 아파트 낙찰 받고 1억 250만원 벌었다. 비조정 지역이면은 1억 미만이면은 77%, 1년 이상이면은 66%, 2년이면은 누진세로 간다. 조정 대상 지역은 똑같은데 2년 이상이면은 20%, 30% 누진세가 붙었는데 요게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 중이라서 다행히 2200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뒤에 는가 봅니다. 는가 보면은 있죠. 빠른 거 있죠. 요거.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가 팔 때, 3주택 팔 때는 20%. 원래는 6%인데, 자, 토지는 이제 10% 더 붙여 놔두고요. 6%인데,
2주택이면은 26%, 30%, 20%, 30% 더 붙는 겁니다. 이거를 내년 5월 9일까지 파는 사람은 요거는 안 붙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 받고, 그냥 요거, 2년 지난 거는 요리 받겠다. 그러고 하여튼 혜택을 줄 테니까 팔아야 된다. 그리고 3년 지난 거는 또, 장기 보유 특별 구제까지 해주겠다. 15년 지나면 30% 빼주겠다. 이런 겁니다. 될 테니까, 그리 하루 그리 왜 안 파나?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2주택자 요거는 내년까지, 내년 5월 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얻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40번. 40번은 우리 본표다, 그죠? 현행이 70%, 60%, 기본세율을 빼왔고요. 자, 41번. 자, 41번에 보면 왼쪽에 여기입니다. 2주택자, 3주택자가 26%부터 75%까지 냈어요. 자, 문재인 정부 때는 75%자, 75% 플러스 또 몇 프로입니까? 7.5%. 그죠? 3주택 이상이다. 야, 5주택 가야죠. 또 부자가 집을 팔아요. 그럼 세금 몇 프로나 많이 지금? 75% 플러스 75%니까 그럼 변호자 몇 프로인 거나 뭐? 82.5%. 야, 그래서 만화 그랬거든요. 야, 이 도둑놈들아. 아니, 1억 나가는데 8,250만원 세금 내라 하면 너 돈을 많이 가. 이런 건데, 지금. 문정부 때. 주택 많이 가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어딨노? 대한민국 세계상에서 82.5% 세금 내라 하는데 어디 있냐? 제가 두바이 가니까 세금이 없다 하더라고, 양호수에. 알겠어요? 뉴질랜드도 그때 가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양호소득세 그런 개념이 없대, 뉴질랜드도. 두바이도 막 검은도 오든 가든 치드세만 뭐 5%는 어렵고 나머지는 없어요. 양호소득세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파와 돈 좀 버리면 뭐 됩니까? 82.5%는 한 개는 난리 난 거죠. 난리 나갖고 막 전부 다 입이 튀어나오고 막 난리 났는데, 그래서 윤 정부에서 좋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안 물릴게. 빨간 거 두 줄은 안 물릴 거야. 요거는 한시적으로 요는 없다고 보고, 열이 가니까 45% 가니까 빨리빨리 팔아라. 이랍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죠, 그죠? 82.5는 좀 심합니다. 조금 심해. 자, 42번. 자금 출주조사. 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자금 출주조사. 이게 이제 정려세, 이게 비싸거든요. 이 정려세 상속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상속세가 똑같아요. 세율은 똑같습니다.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인께 100만, 1억 세금을 내놔야 되는데, 5억 이하 20%인께 1억에 빼기 1천만 원, 9천만 원이 돼요. 9천만 원. 그러니까 뭐 5억 정도 정리가 되면 9천만 원. 예로 1억 같으면은, 10%, 1천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이제 세율이 있으니까, 내기는 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려세 한도 뭡니다. 배우자. 이 배우자 이게 재미납니다. 6억이죠. 자, 이런 겁니다. 제주도 은행 지점을 10억짜리인데 공매를 3억 샀어요. 은행 지점을. 전에 했죠. 20억짜리 아까 우리가 뭐 2억 천에 사고 뭐 이랬죠. 전에 대전에 보니까. 예금 봉고사 공매에서. 자, 샀는데 팔라고 보니까 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정상 가격으로 팔아버리니까. 그러면 얘로 3억에 사갖고 얘로 10억에 팔면 7억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내는 방법이 뭐냐? 배우자를 쓰면 됩니다. 배우자. 근데 배우자를 상가를 바꿔주려고 하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또? 취득세가 4.6 물어야 돼. 그러면 예로 내가 한 9억에 10억에 팔겠다 싶으면은 3억 낙찰 받아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명의를 배우자 바꿉니다. 9억짜리로. 알겠죠? 그럼 취득세가 9억에 취득세가 4.6 물어야 되겠죠? 그거 물고 4.6% 물고 아까 여기 보면은 45%짜리 구간을 안 물고 예를 한 이 정도 안 물고 4.6% 물고 이게 와이프 명의로 취득세 4.6% 물고 3억짜리 9억에 팔았다. 알겠죠? 그럼 6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정리가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9억에서 9억 팔았다 그러면은 4.6% 물고 42% 안 내겠다. 그럼 뚫으면 됩니다. 선불 4.6% 내고 42% 안 물고 싶으면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바꿔놓으면 좋아요. 배우자 명의로. 이해가시죠? 배우자 명의. 이건 안 한 거죠. 정려세 면제한도 6억이 되니까.
자녀들은 뭐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배우자는 6억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상가 크기가 한 사람은 배우자 앞으로 한 6억 정도 업에서 바꿔놓으면은 팔 때 좋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정려 추정 있죠. 자, 이런 거 많이 쓰이죠. 아들이 장가를 간다. 그러면은 30살 미만이다. 30살 이상이다. 40살 이상이다. 세대주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1억 5천. 그죠? 그 다음에 세대주면은 40살 넘으면 한 3억. 그럼 뭐 싱글이면은 1억 5천 뺏기. 이렇게 장가 갈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30세 이상 2억짜리 아파트 사줬다. 별 문제 없죠. 그죠? 저는 자금 줄여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특히 많이 들어오는 거는 미성년자. 그죠? 미성년자 18살 앞으로 3억, 5억, 10억짜리 아파트를 넘가주고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자,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2022년 5월 9일자 자료가 좋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언제부터 시행되죠? 5월 10일 됐죠?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다 주겠다 말이면 이거 양호소재. 그러니까 하루 전에 놓은 이 자료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여기 있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고 양호세 보유, 비과세 주고 거주기간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게 다 팔고도 또 2년이 지내야 된다. 근데 이런 재기산 제도가 있어요. 비과세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폐지한다. 일시주택 비과세 조건을 완화한다. 하여튼, 소급 적용하겠다. 해갖고 2023년 5월 9일까지 그때까지입니다. 5월 9일까지 유예입니다. 유예. 뭐라 또 연장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 5월 9일까지는 팔아라. 팔면은 도움 주겠다. 집 많이 가는 사람들 빨빨 팔아야 한다. 팔고 빠지라 하면 그러면은 최고 세율 82.5%도 안 받겠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겠다. 해주겠다 합니다. 배제하는데 이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좋은 거죠. 최고 세율 45%까지 받고 75%, 82.5% 그런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윤 정부에서 안 하겠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2년 거주 그 다음에 또 5개에서 1개 됐다. 1개 됐을 때 또 2년이 지낸다. 이런 것도 다 폐지하겠다. 아주 해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도 완화하겠다. 종전주택 양도를 조정당 지역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완화를 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에 전입해라. 이것도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1년 기존주택을 1년에 팔아라. 그래 비과세 있다. 이게 아니고 2년에 팔면 비과세 해주고 또 새로운 주택을 산 거는 전입해라. 전입하라는 게 자꾸 이제 전세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전입하라. 그것도 없었다. 없었다. 조건 많이 주니까 빨리 팔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시한 거는, 금년 5월 9일자 기획재정부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44번.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지급한 선수리 보증금, 인수금액, 그 다음에 체납관리비,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경매 취득할 때 유치권 금액은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 하다면. 자, 선순위 보증금을 안고 샀어요. 매덕을. 그럼 그거 팔 때 봐주느냐? 봐준다는 말이죠.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체납관리비 내가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물었어요. 그거 봐주겠게, 니 팔 때.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아이고, 입찰 대행하면서 그냥 1,000만 원 물었다. 그것도 봐줄게. 중개보수처럼. 경매 취득할 때 유치권 내가 변제를 한 3억 했는데 그 판결문이 있으면은 봐줄게 이야기입니다. 자, 뭐가 이것이 그림이 잘 안 되네. 자, 여러분 잘 보입니까? 네. 잠깐만. 요거 좀 되겠다. 요 PDF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팔 때, 자, 도배장판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필요경비에. 네? 자, 왼쪽입니다. 왼쪽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인정해주고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봅니다. 취득무세 당연히 빼주죠. 세무사 수수료 빼주겠다. 그죠? 예.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입찰대행 수수료 다 빼줍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4번 잡고 4번. 샤시 설치, 발코니, 방확장, 공사비용 빼준다, 빼준다. 샤시 설치, 발코니, 방 확장, 공사 비용은 빼주는데, 자, 오른쪽 보세요. 안 빼주는 건 잘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고가 쌍드리제 구입 비용 안 빼주죠? 벽지 장판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벽지 장판 안 빼주죠? 싱크대, 주방기구 안 빼줍니다. 페인터, 방수 공사비 안 빼줍니다. 외벽 도색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자, 요거는 안 빼준다. 빼주는데, 빼주는 거는, 이제, 말이라도, 샤시 설치, 발코니, 방 확장, 공사비, 이렇게 하면 빼주는데, 또 멍청하게 합니다. 그죠? 뭐, 외색, 도색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뭐, 짜고, 이리 써놓으면은, 이거는, 같은 거 하시면은, 좀 잘 쓰라고, 여러분들. 그 견적사고 있죠? 거기에 이제, 막, 시행에 나서 받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난방시설 교체비용 빼줍니다. 난방시설 교체비용. 그럼 경매치가 11번에 유치권 비용. 유치권. 많이 쓰는 유치권. 그 다음에 14번에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시보증금. 요것도 이제 포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 뭐 등등 나오네요. 자,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1번부터 특히 6번까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경매에 대출이자 많이 냈습니다. 3년치 내가 주택담보지 전했다. 빼준가 안 빼줍니까? 법인은 빼주고. 그죠? 법인은 빼주는 거죠. 매매합자 빼줄까 안 빼줄까? 응? 하여튼 뭐 법인 빼주는 거는 매매사업자 뺀다를 보면 되겠습니다. 매매사업자도. 자, 금융기관에 대출이자 냈다.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주죠? 경매 취득할 때 세입자 명도비용. 자, 요리 하는 건 안 빼줍니다. 명도비용. 나 이사비 500만원 줬습니다. 이런 건 안 빼줍니다. 입찰 대행 수수료 다 그런 거 당연히 빼주는 거죠. 쭉 보시고, 이자 많이 냈다, 웃자고 이런 건 안 빼준다. 안 빼준다.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안 좋은 거, 왼쪽에 있는 거는 좋은 거. 그죠?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 글자 8개는 안 좋은 거, 6개는 좋은 거, 고운 마을지구는 좋은 거, 고운 자연 환경지구 이런 건 안 좋은 거. 그렇다고요. 왼쪽 거는 좋은 거, 혼자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45번 봅니다. 1가구 1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요거는 이제 기존 주택이 있고 1년 이상 경과 후에 아파트 한 채를 받았는데 이거를 일시적 2주택자라 부르는데 기존 주택은 3년 이내,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 그죠? 매도 시 비과세가 된다. 된다. 그 요거를 이제 2년을 바꾼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1년 아니고 2년에 팔면 비과세 주겠단 말이죠. 뒤에 구입한 아파트 낙찰가 이런 거 2년 이상 지나 매도하면 된다.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 요거는 여러분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밑에 표를 보세요. 간단한 표가 여기입니다. 이거 이거 막 바퀴가 있는 게 이게 무엇이 고려가 있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DB 보세요. DB 보면 됩니다. 바로 나왔죠. 예? 이제는 바로 빼 있으면. 아, 그래요? 그럼 나 이거 보면 되겠다. 여기 있네. 자, 봅니다. 일시적, 이게 많거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들어가면 종전에 1번 주택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산 거는 3년이고, 2018년 9월 14일부터 판 거는 2년 또는 조정은 2년 이내. 그 다음에 외는 그대로 3년이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팔은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고 조정 대상 지역 외에는 차원권은 3년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가 아주 많이 쓰일 겁니다. 잘 보시고 1번 주택을 언제
두 개 더블 됐을 때 기존 주택을 몇 년에 파느냐 그게입니다. 그게 이제 쭉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